시기에 따라 다르다. 네.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비중을 조절해야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혜일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교수님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정말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예. 채널 보시는 분들 예. 중에서는요. 그렇지만 저처럼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들어서 어디에 좀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주가 추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결론은 서영 씨가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네. 미국보다는 서영 씨 지금 미국 주식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죠. 미국 네. 주식 줄이고 우리 주식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10년은. 네. 결론은 그건데요. 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주가 장기 추이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1980년부터 1월부터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을 둘 다 100으로 해놨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코스피가 높은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미국 그 S&P 500이 더 수익률이 높은 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지수가 코스피고 미국의 대표 지수가 S&P 500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서영 씨 같은 그 젊은 분들은 사실 그 최근 10년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S&P 500이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가 하면 오른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국장을 떠나고 미장으로 하자. 네. 저는 이제 국장 미장이 무슨 단어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 주가가 최근 10년간 오르다 보니까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 네.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비중을 조절해야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의 사이클이 있는 느낌이네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예. 한 10년 단위로 바뀌는 그렇죠. 게 보이는데요. 예. 그럼 곧 이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거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딱 제가 10년 단위로 한번 네.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1980년에서 89년까지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이 1.1%였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2.02%였거든요. 네. 미국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요. 86년에서 88년에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 붙여가지고 원유 생산 늘리라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리니까 유가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져요. 유가가 네. 떨어지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어려우니까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85년 9월에 달러 약세 엔강세를 유도하죠. 엔이 강세되니까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요. 그래서 1980년에서 89년 10년 동안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90년에서 99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이 월 평균 1.25%, 우리 0.55%, 미국이 우리보다 2배 올랐죠. 그러네요. 9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어요. 정보통신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생산성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죠. 네. 이런 걸 신경제라고 믿었어요.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가 엄청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네. 근데 2000년대 돌아가지고 나스닥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0.72%였었죠. 네. 이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미국에서는 나스닥 시장 IT 거품이 붕괴되고 우리도 초기에는 영향을 받았지만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이때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좋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또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예, 이때는 특히 그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그러면서 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아마 유동성 효과가 미국 주시장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보면은 19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00년 10년은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미국 주가만 10년 단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22년, 2029년, 앞으로 10년 제가 물음표를 딱 찍어놨는데 네. 이 추이를 보면 어디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죠? 한국인가 보네요. 네. 예. 아, 그러면 딱 봐도 와, 어떻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가 좋고 다음엔 너가 좋고 이렇게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인들이 하나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는 거는 뭔가요? 예, 미국 주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가 아직도 네. 붕괴 안 됐고요. 네. 아직도 거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거품이 많이 해소됐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수출 보면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EU 비중, 미국 비중 올라가다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국 비중은 서서히 축소되고요. 우리 수출에서 보면은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 수출이 우리가 2000년에 10%에서 작년에 18.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이제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세안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우리 수출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세안으로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림은요. 네. 제가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상대 주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둘 다 1981년 1월 말 100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80년에서 8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3배 반이나 더 올랐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때 우리 주식시장 정말 좋았었어요. 네. 이때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었는데 뭐 증권회사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89년 4월 7일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이 더 좋았다가요. 예, 그다음에 중국 때문에 높은 성장을 했다가 또 지난 10년간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마 우리 주가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 상대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미 달러 지수예요. 아, 결국엔 그럼 달러 지수를 그렇죠. 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림에는 제가 미 달러 지수는 축을 거꾸로 그려놨거든요. 네. 우리 주가하고 방향이 같다는 걸 우리 미국 주가하고 상대 주가하고 방향이 같다는 걸 보면서 달러는 거꾸로 그려놨는데요. 달러 지수 이 그림이 2로 가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 네. 밑으로 떨어지면 달러 가치 상승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달러 지수하고 우리하고 미국 상대 주가 지수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요. 무려 0.84나 돼요. 굉장히 네, 높네요. 굉장히 높죠. 네네. 달러 지수가 원래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축을 거꾸로 그려놨으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는 미국 주가 우리 주가보다 더 좋았다는 의미고요. 네. 달러 지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가 좋을 거냐, 미국 주가가 더 좋을 거냐, 그거는 결국 달러 지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미국 투자해야 되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줄이고 우리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가끔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예요. 흔히들 우리가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근데 달러 지수가 그동안 2번에 걸쳐 아주 크게 하락했죠. 네. 80년대 들어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요.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선진국 다 모아놓고 미국이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네. 엔이나 마르카 강세 유도해라. 이때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는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근데 결국은 특히 IT,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면서요. 미국 GDP가 2001년 31%에서 그 뒤로 거의 24%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하락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3차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작년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킹 달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뭐 달러 가치가 작년에 오른 이유는 주로 두 가지죠. 미국의 금리를 급기야 인상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뭐 연방 기준금리가 작년 2월에 0에서 0.25%인데 뭐 최근에 지금 4.75%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안전자산이죠, 달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뭐 작년 9월, 10월 무렵에 114까지 갔다가요.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은.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예, 예.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뭐 IMF마저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경제 전망, 각국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봐도 올해 내년에는 달러 가치만 하락, 유로, 엔, 위안 강세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지금 미국 그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서워요. 예, 앨런 연준 의장이 미 의회한테 빨리 부채 상한안도 올려달라. 그 결국은 올려줄 거예요, 의회가. 예, 그런데 공화당이 좀 지연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7, 9월 무렵에 부도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안 올려주면. 그때는 거의 헤드라인에 부도 국가 부도 이야기가 되는 나올 건가? 거예요. 네,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예, 미국 대내 불균형이 연방정부 부채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그 대부채가 한 17조 달러 돼요. 그걸 좀 외국인들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서영씨 같은 분들이 미국 주식 사줘가지고 달러가 견디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돈이 안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달러 가치 3차 하락이 저는 시작됐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상대 주가 지수를 구해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조만간 이런 시기가 이미 뭐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네. 예, 이미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는데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최소한 2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어요. 예, 장기적으로 계속 축소되는 과정인데요. 네. 미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초반에는 35%였었어요. 네. 예, 그런데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최근에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인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제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가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 스쿨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죠. 그 VOD로 녹화해가지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 기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산업활동 동향, 통화,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 그 2번씩 원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한 번 올 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말 올 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다시 그 수치를 넣고 그 월간 전망이 얼마나 틀렸는가 또 얼마나 맞았는가 그런 거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때는 혹은 오프라인 때도 가정적 전문가 모셔다 놓고 뭐 그분이 강의를 하든지 제가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속도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번개처럼 질문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매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매월 초에 제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데이터 그래프 넣고 그다음에 자료에 더 수정해서 넣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망치 수정이 들어가는데 매월 데이터가 바뀌고 거기에 최근 추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